1967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미디어가 선거를 바꾸고 있다. 그 말이 실감나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밤낮으로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성장과 국방 강화를 위해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신문 일면, 두툼한 활자 속에 쏟아지는 선거 뉴스들. 여론은 점점 뜨거워졌고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전단지까지 거리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이 선거본부장이었다면 무엇을 국민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송 박사와 함께 정의로운 메시지 vs 효과적인 선동,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존중하는 정직한 캠페인, 아니면 빠르게 효과를 보는 자극적 메시지?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미디어 조작의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승리를 위해 움직일 것인가? 혹은 진실한 정보를 지켜내며 공정한 싸움을 할 것인가? 그날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지킬 것입니까? 통제할 것입니까? 언론을 통제하면 캠페인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나 그 대가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까요? 국민의 권리와 전략가로서의 책임, 그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당시 선거 포스터를 보시죠. 튼튼한 국방, 풍요로운 경제, 믿음직한 지도자. 누구나 한 번쯤 본 듯한 레퍼토리 아닌가요? 라디오에선 밤새 반복되는 후보 연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띵 라디오 끄고 싶으셨죠? 솔직히요? 신문 일면과 골목마다 나뒹구는 전단지. 1번 후보는 나라를 망친다. 2번 후보는 외세의 앞잡이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날의 당신은 누구였을까요? 언론을 잇는 유권자? 전략을 짜는 참모? 아니면 그저 혼란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으려 애쓰던 시민? 그날을 상상하며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송 박사와 함께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분수령이 된 그해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이 종식되고 맞이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죠. 한쪽에는 집권 여당 민주공화당, 다른 쪽에는 야당인 신민당. 정면 승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미디어 선거 전 새로운 전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측의 전략, 라디오 방송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친숙한 메시지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경제와 안보 이미지를 심어갔죠. 신문 광고와 기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진, 기사, 논평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프레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민당 측의 전략, 민주주의 가치 수호,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 국면에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신문사는 세무조사와 경고를 받았고 일부 언론인은 구속되었습니다. 비판적 논조의 기사들은 사전에 검열을 받거나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라디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 후보의 연설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편파적 편성으로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야당 측 선거 포스터가 훼손되거나 금지당하기도 했죠. 자유선거의 외피를 썼지만 내용은 점점 통제 사회에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은 국민적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진실이 묻히지 않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의 위력은 이미 막강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성과와 국방 강화의 이미지는 국민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1967년 5월 3일 선거 결과가 발표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공화당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와 동시에 언론 탄압과 편파적 정보, 권력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얼마나 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선거는 더 이상 거리 유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라디오, 신문, 그리고 이후에는 텔레비전과 인터넷까지 정보 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경험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믿고 있는가? 자유로운 언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 박사와 함께 인터뷰. 송 본부장님, 그때 왜 언론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송 박사님, 저는 언론이란 국민을 위한 창이자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홍보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1967년 대선에서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과를 미화했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을 일삼았죠. 야당조차 때로는 감정적 선동에 의존했으며 팩트 기반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은 걸레처럼 뭉개졌고 국민은 누가 옳은지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오늘도 단언합니다. 당시 선거운동 본부장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언론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론 자유의 후퇴와 왜곡된 정보의 홍수였습니다.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눈먼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쫓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광고비에 취한 언론인들이 진실보다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춤추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미디어 지형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196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진실된 미디어, 책임 있는 보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숨결을 지키는 길이다. 그때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진실 보도의 원칙을 확고히 세웠다면 오늘의 기레기 유튜브 사기 행각은 이토록 기승을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선거 본부장들이 이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그리고 역사의 법정 앞에서 말입니다. 선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거짓을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을 터뜨리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저는 한 정치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한 언론 소비자로서 이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한 번의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실된 미디어라는 공적 자산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기레기의 달콤한 선동에 귀 기울일 것인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팩트에 기반한 진실의 목소리를 키울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나은 미디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 우리 각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송 박사와 함께 우리는 그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일의 진실된 언론 문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 분석. 왜 1967년 한국 최초의 미디어 선거전이 등장했는가? 배경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사회 전반의 문맹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많은 국민이 활자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신문과 라디오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변화는 곧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둘째, 정권은 이를 간파하고 미디어 통제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언론 보도 지침을 통해 불편한 뉴스는 차단하고 유리한 프레임만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경제 성장, 국방 강화,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콘텐츠가 신문과 라디오를 도배했습니다. 셋째, 야권은 이에 맞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려 했습니다. 정권 비판,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 애썼지만 언론 탄압과 검열, 광고 압박 속에서 그 목소리는 번번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1967년 대선은 미디어 프레임 싸움이었습니다. 국민은 진실과 왜곡,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정보 속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선택은 온전히 자유롭고 균형 잡힌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팩트체크 제도가 활성화되어 허위 정보가 즉각 걸러졌다면 국민의 판단은 더 현명했을까요? 그 질문은 단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더 강력한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AI, 유튜브, SNS 정보는 넘쳐나고 진실은 더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선택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그 모든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1967년 국민들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도구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디어 환경을 지키는 주역입니다. 무심코 클릭한 영상 하나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도 하고 팩트에 기반한 공유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시대의 기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친 진실을 오늘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으로 다시 세워갑시다. 송 박사와 함께 미디어 시대의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현대와의 연결. 그날 1967년 우리는 미디어의 힘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신문 한 줄, 라디오 한마디가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선거의 승패는 정보의 질과 전달 방식에 좌우되었지요. 그로부터 58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신문은 사라지고 있나요? 라디오는 잊혔나요? 아닙니다. 대신 스마트폰 속에서 더 빠르고 더 자극적으로 변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페이스북 뉴스피드, X고 트위터의 트렌딩 해시태그.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날 SNS 속 정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좋아요 수가 많은 것일까요? 댓글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일까요? 진실은 종종 조용합니다. 선동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정보를 소비할 뿐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정치가 미디어를 장악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67년처럼 공공연한 언론 통제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정치적 프레임과 편향된 보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팩트체크 기능을 활용하세요. 여러 소스를 비교하세요. 언론사의 신뢰도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진실은 질문하는 이의 손에 발견됩니다. 세 번째 질문. 진실보다 자극이 앞서는 뉴스의 시대. 당신은 어떤 유권자가 되시겠습니까? 감정에만 반응하는 유권자? 선동에 휘둘리는 유권자? 아니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팩트에 기반해 판단하는 유권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미디어 소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엔 신문과 라디오 앞에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속 뉴스피드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선거, 우리 아이들의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본부장으로서 한 선택이 2025년을 넘어 쭉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심하세요. 검증하세요. 비판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깨어있는 유권자라고. 송 박사와 함께 여러분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바꿔봅시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새롭게 쓰입니다. 1967년 대선에서 우리는 미디어라는 새로운 힘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와 신문이었죠. 오늘은 여러분 손에 쥔 스마트폰입니다. 미디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며 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를 고르고 진실을 가려보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유권자가 되어주세요. 저 송 박사는 미디어 윤리를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 믿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치는 시대, 깨어있는 우리의 선택이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그날의 결정은 오늘 우리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미디어 소비 습관으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한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송 박사와 함께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 주세요. 다음 그날의 선택에서 또 뵙겠습니다.